다시 가서 간 기능, 수치 모든 검사를 했는데 모두 다 정상보다 더 좋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간암 환자라고 하는 징후가 그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암이 약 14cm짜리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정상이에요. 그다음에 그분이 전혀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대요. 신체적으로는 그런 암의 어떤 증상을 전혀 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암환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그 본래도 건강에 아주 조심스러우셨을 텐데 더욱더 힘드시는 시간을 보내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구충제들 잘 복용하시고 또 그것으로서 완치가 되셨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좋은 소식이 좀 들렸었죠.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아주 그 나누고 싶은 좋은 그런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그 모든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또 그 영어 가르치는 것도 온라인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좀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약 지금부터 한 4달 전 정도 전이죠. 그러니까 12월 중순경에 어떤 그 자매님의 또 그 여자 자매님이 말기 암에 걸렸다는 그런 갑자기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 가족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고 또 저하고 좀 얘기를 나눈 뒤에 확신을 가지고 그 펜벤다조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제 너무 늦게 암이 거의 온몸에 다 전이 돼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안 좋은 상태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페멘다조를 드시고 튜머들이 많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많은 통증이 사라지고 했다는 그것을 제가 그 커뮤니티 거기 글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그분은 이제 끝내 그걸 암을 극복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족분들이 그걸 계기로 해서 펜벤다조를 많이 드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60대 중반이신 남자분이신데 안타깝게도 약 한 달 반 정도 전에 갑작스럽게 그 뭐라고 하죠? 간염 때문에 혹시 간염 그런 게 있나 하고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간암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간암이 말기 상태로 발견이 됐답니다. 약 간암의 크기가 14c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미 폐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의사들은 한 2번 만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를 약 3개월 정도 여명이 있다. 3개월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와 이제 또 그 자매님의 형부 되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분이 계속 펜벤다조를 드시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의 다른 자매님,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관계, 처제인가요? 하여튼 처제인가요? 그렇죠? 처제죠. 그러니까 처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부터 몇 달 전부터 12월 중순부터 펜벤다조를 그러니까 드셨대요. 근데 펜벤다조를 드시는 양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4g짜리 한 봉지를 하루에 2번에 나누어서 드셨대요.
4g짜리 한 봉지를 하루에 나누어서 드셨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2g, 저녁에 2g. 그러니까 펜벤다졸 성분으로 치면 1g에 220mg씩 들어있으니까 아침에 440mg의 펜벤다졸과 저녁에 440mg의 펜벤다졸을 드신 셈이죠. 그렇게 약 그러니까 한 3달 정도, 2달 반 내지 3달 정도 그렇게 드신 후에 암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암이 발견이 되고 그 말기암이라고 발견이 되고 그 암의 크기가 그 튜머의 크기가 약 14cm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가서 간 기능, 수치 모든 검사를 했는데 모두 다 정상보다 더 좋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간암 환자라고 하는 징후가 그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암이 약 14cm짜리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전혀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대요. 전혀 어떤 그 기분, 이제 그것을 간암이 있다는 것을 안 뒤로 이렇게 사이콜로지컬하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이 되고 약간 그 디프레스가 되고 하는 것 이외에는 신체적으로는 그런 암의 어떤 증상을 전혀 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계속 그 펜벤다졸을 먹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사들은 이제, 그분에게 어떤 간암에 좋은 어떤 신약을 하나 소개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미국 여기 아틀란타 어떤 병원에 와서 그 신약을 이제 처방받아가지고 들었는데 견디지를 못하신 거예요. 막 너무 힘들고 혈압이 막 200 가까이 올라가고 그래서 의사에게 얘기했더니 그걸 그러면 끊으라, 먹지,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드시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분 또 그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사실 의사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린다고 하고, 그때 마침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암 환우분들 이런 분들도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조금 더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리서치를 하다가 만난 게 뭐냐면 비타민 C였어요. 그 비타민 C, 바이타민 C를 그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들에게, 중증 환자들에게 하이도스로 그 IV, 그러니까 인트라베너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링거로 혈관 주사를 통해서 하이도스를 줬을 때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치료가 되더라. 이런 유튜브에 그런 증언을 봤습니다. 리처드 왕이라는 닥터 리처드 왕이라는 분이 닥터 마오라는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현장에서 이렇게 치료하신 분의 그런 의료 체험담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타민 C의 그런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암이 튜머가 14cm가 있는데 간 기능은 정상이라면 이제 남은 것은 더 나빠지진 않는 것이니까, 하나는 폐로 전이된 전이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전이를 막고 또 전이된 것도 낫게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데로 전이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걸 찾아내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미 있는 그 튜머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즉 그런 암 세포들을 죽이는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를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거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바이타민 C가 있어서 바이타민 C가 혹시 그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스커비라는 그런 병,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스커비라고 하는 병, 막 잇몸이 무너지고 막그 살이 문드러지는 듯한 그런 아주 막 흉측한 그런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세기, 16세기에 그런 항해를 했던 그런 무역을 위해서 항해를 하거나 뭐 전쟁을 위해서 항해를 했던 그런 장기간 배를 탔던 사람들이 유럽에서 바이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뭐였냐면 비타민 C 부족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타민 C 부족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없었지만 이렇게 스커비라고 하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 스커비가 왜 나타나냐면 바이타민 C를 그러니까 복용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바이타민 C라고 하는 게 아마 발견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타민 C가 아니고 그 citric fruit이랍니다. citric fruit. 그러니까 먹으면 시큼한 그런 맛을 내는 과일들, 그런 과일들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과일이나 그런 바이타민 C가 들어있는 야채들을 먹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저는 재미있게 우리 한국 그 옛날 드라마 허준인지 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드라마인지 옛날 사극, 옛날 그를 하는 그런 데서 이런 장면이 문득 생각났어요.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어가고, 막 물론 못 먹어서 그런 영양 부족 때문에 죽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누군가가 누구에게 귤 하나를 먹입니다. 귤 하나를. 그런데 그걸 먹고 그 사람이 다시 나아지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요. 어디서인지 뭐 정확히 자세히도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그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스커비라는 병이 그런 citric fruit, 그러니까 시큼한 그런 딸기라든지 귤이라든지 감이라든지, 감은 시큼하진 않지만 바이타민 C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죠. 그다음에 우리 먹는 야채, 고추에 그 바이타민 C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우리 먹는 풋고추, 빨간 고추 상관없이. 그래서 그럼 바이타민 C를 많이 못 먹어서 생기는 그런 병에 바이타민 C를 보충할 수 있는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 낫더라 하는 것이 14세기부터 16세기 그 유럽에 항해하는 그런 선원들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었고, 이제 1900년대 초에 40년인가요? 라이너 폴링이라는 그런 분 이전에 벌써 이제 바이타민 C가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발견됐고, 이후에 1970년대인가요? 60년대, 70년대 라이너 폴링이라는 분이 바이타민 C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이죠. 화학상인지 의학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벨상을 바이타민 C로 인해서 2번이나 받았죠. 그리고 라이너 폴링이라는 분이 또 나중에 그 호주인가요? 캐나다인가 하는 캐머런인가 하는 닥터하고 의사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이런 그 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그 가설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일부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1980년대에 메요 클리닉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그 병원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서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죠. 그런 거 소용없다. 다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 4, 5년 전부터 바이타민 C의 그런 효과에 대해서 다시 굉장히 그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미국 보건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펀딩을 해가지고 바이타민 C의 항암 효과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임상 실험이 이미 돌입이 돼 있고, 많은 그런 병원들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라이너 폴링 재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임상 시험에 1단계, 2단계를 끝나고 1상, 2상이 끝나고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1상, 2상이 뭔지 모르는지 하여튼 그런 보도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만큼 바이타민 C, 비타민 C에 대한 그런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를 시켜줄 건데, 우리 한국의 한 의학자에 의해서 지금
엄청난 그런 발견이 또 됐어요. 바이타민 C의 어떤 치료 효과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걸 발견해서 최근 논문 2월 달인지 3월 달인가요? 그 논문을 써서 발표했습니다. 최근 논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은 이제 바이타민 C가 어떻게 우리 건강을 좋게 하는가, 치료에 효과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나중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항암 효과로 돌아와서 그 자매님 그 형부 되시는 분 60대 중반 남자분의 그 간암을 어떻게 하면 간암 세포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전이된 것을 다시 없애고 전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무엇인가를 찾던 도중에 바이타민 C가 간암 줄기세포, 즉 스템셀을 죽인다는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이렇게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그것을 보시죠. 그 논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논문은 2018년에 1월 8일 날 발표된 논문이네요. 네, Vitamin C preferentially kills cancer stem cells. 그러니까 암 줄기세포를 죽인다는 거죠. 암의 줄기세포니까 거기서부터 자꾸 암이 형성돼 나가는 거니까 줄기세포, 근원세포라는 거, 근원세포를 죽인다는 거죠. In hepatocellular carcinoma. 그러니까 hepatocellular carcinoma가 간암입니다. 간세포암, 간암이죠. 간암이다. 그래서 preferentially kills라고 그랬는데, preferentially는 암세포만 죽이고 다른 세포들, 정상세포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세포들을 골라서 죽인다는 거예요. 바이타민 C가.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우리가 자세하게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C is a potential chemotherapeutic agent for cancer patients. 그러니까 이게 바이타민 C가 항암에 이제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캔서 셀, 그러니까 캔서 스템셀이죠. 그러니까 간암 줄기세포를 죽이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걸 자기들이 발견을 했다 이거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그게 되느냐, 이거는 사실상 관심이 없고 그게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쭉쭉쭉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Our data highlight that pharmacologic VC can effectively kill liver cancer cells and preferentially eradicate liver CSCs, which provide further evidence supporting VC as a novel therapeutic strategy for HCC treatment.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결론입니다. 이 부분이 결론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의 그 실험 결과가, 실험 데이터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뭐냐면 양리학적인 VC, pharmacologic VC, 그러니까 양리학적 바이타민 C라는, 여기 VC는 바이타민 C인데 양리학적 바이타민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그 평소에 먹는 바이타민 C가 아니고 약으로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바이타민 C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그것은 이제 그래서 혈관 주사를 통해서 주입하는 바이타민 C 정도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타민 C가 아까 메이오 클리닉에서 1980년대 이거에 대한 실험을 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메이오 클리닉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 병원 재단인데 그거를 그렇게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바이타민 C에 대한 관심이 싹 수그러들었습니다. 야, 진짜 어떤 한 연구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그걸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전 세계가 출렁출렁합니다. 막 이런 메이오 클리닉 같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의료 조직이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하니까 그냥 바이타민 C에 대한 그 관심이, 연구와 관심이 싹 수그러들었어요. 그러다 요즘에 다시 올라오는 건데, 그 얼마나 걸렸어요? 30년이 걸린 거예요. 30년이 뭐예요? 80년대면, 30여 년이 걸린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라이너 폴링이나 캐머런 그 박사들은 인트라베너스, 그러니까 혈관 주사를 통해서 바이타민 C를 주입하는 것을 가지고 그 가설을 주장한 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누굽니까? 이 메이오 클리닉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출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먹는 걸 가지고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입으로 넣는 거. 그러니까 입 경구를 통해서 경구 투여라고 우리 한국말로 그러죠. 입을 통해서 먹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먹어서 먹는 것과 인트라베너스 혈관으로 투여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concentration,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그런 수액이나 액체나 그 세포의 원형질 그 어떤 수액 같은 게 있고 그 속에 바이타민 C가 충분히 들어 있어야 그것이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바이타민 C가 얼마만큼 그 속에 들어 있느냐 이거를 영어로 concentration,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농도라고 하죠. 농도가 어느 정도 짙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농도가 약 1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1 이상. 근데 이 입으로 먹어서 최대한 많이 먹어서 올릴 수 있는 그 농도는 약 200 마이크로몰러라고 합니다. 한 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 마이크로몰러 밖에 안 나타난대요. 최대한 해봐야. 그리고 그것도 빨리 사라지고 계속 넣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 때문에 메이오 클리닉에서 그게 실패를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생각해낸 거죠. 그것은 인트라베너스가 아니어서 그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 원형질 속에, 우리 혈액 속에, 우리 그런 세포의 그런 원형질 같은 속에 concentration, 그 농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최근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양리학적으로 바이타민 C를 다시 요거 보겠습니다. 바이타민 C를 쓸 때는 그렇게 concentration, 그 농도, 혈중 또는 그런 세포 원형질 상에서의 농도가 중요한데, 그래서 intravenous 혈관 그 주사를 통해서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양리학 pharmacologic VC can effectively 효율적으로 liver cancer cells, 그러니까 그 간암 세포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다. 그리고 preferentially eradicate, 그리고 선택적으로 변형을 시켜요. liver CSCs. CSC는 cancer cell, stem cell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암의 줄기 세포들을 아주 그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preferentially, 아주 선택적으로 잘 죽이는 거예요. Which provide further evidence supporting VC as a novel therapeutic strategy for HCC treatment.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 바이타민 C가 그 HCC, 그 간세포암에 대해서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를 한번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 있네요. 보십시오. 다른 건 뭐 다 복잡하고요.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삼았던 건 뭐냐면 이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이미 있는 간암세포, 이분은 이제 간 기능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간암을 없애면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근데 또 하나는 그 다른 데로 전이되는 걸 막고 또는 전이된 것을 그러니까 또 그 세포를 죽이는 거, 간 세포를 암 세포를 죽이는 그런 기능을 찾아내면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보십시오. 여기가 이 튜머입니다. 그러니까 암 세포들을 이렇게 떼낸 거예요. 떼낸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암 세포 종류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 처음에 요만했던 게 이렇게 작아졌죠. 지금 그 치료 기간이 20일입니다. 20일 만에 이렇게 지금 처음에 요만했던 게 이렇게 작아졌죠. 그러니까 바이타민 C를 준 것과 주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거 PBS는 다른 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뭔가 약을 준 거예요. PBS라는 어떤 약을 준 거고, 여기는
그 VC는 바이타민 C를 준 거예요. 바이타민 C. 바이타민 C를 준 얘들이 훨씬 더 작아졌죠. 많이 작아졌죠. 그죠? 바이타민 C. 그다음에 또 여기 다른 그래프도 보면 네.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거는 그 튜머의 크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고 이번에는 그 스템셀 간암의 그 세포 간암 줄기세포죠. 줄기세포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타민 C 농도가 0일 때, 0.3일 때, 0.5일 때 1 마이크로가 아니고 밀리몰입니다. 밀리몰, 밀리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죠. 밀리몰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날짜 0일, 5일, 10일, 0일, 5일, 10일 두 종류의 그런 암세포에 대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근데 0일 때 바이타민 C를 안 준 건 어때요? 점점 자라나죠. 점점 더 커지죠. 0.3일 때는 그 커지는 그게 별로 이게 조금 더 작죠. 그러니까 그 증식되는 그게 작죠.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0.5일 때는 이렇게 또 좀 더, 훨씬 더 조금이죠. 처음 출발은 비슷한데, 이렇게 조금이죠. 자, 1일 때는 어떻게 보세요? 1일 때는. 그러니까 1 이상이어야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혈중이나 또는 그 세포 원형질의 그 바이타민 C의 농도가 1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그 논문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1일 때는 요만큼 출발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뭐 몇 개밖에 안 보여요. 그죠? 여기 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주 많이 증식이 됐죠. 여기도 많이 증식돼요. 여기 많이 증식돼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증식되지 않고 증식은 됐지만 많이 증식되지 않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요 빨간색이 1이고 이 주황색이 0.5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인 경우에는 훨씬 더 이 스템셀 그러니까 암들의 줄기세포가 훨씬 더 줄더라. 당연히 줄기세포가 준다는 것은 그 줄기세포가 증식을 해서 자꾸 암이 증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암의 증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아까 튜머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있는 튜머들이 죽는 거고요. 죽어서 작아지는 것이고 이 줄기세포가 죽으면은 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항암 치료와 함께 이런 바이타민 C를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혈관으로 주사를 하는 거겠죠. 그건 치료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치의나 또는 그 암 닥터에게 요청을 하셔서 그 바이타민 C를 이렇게 계속 그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처음에 그 캐나다의 캐머런 박사가 라이너 폴링이라는 그 바이타민 C로 인해서 그 노벨상을 2번이나 받으신 분과 그 협업을 같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분이 우연히 조사를 해보니까 암 환자들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바이타민 C 결핍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주 큰 결핍은 아니어도 아주 그 바이타민 C가 충분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라이너 폴링하고 같이 그런 박사하고 같이 그런 연구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또 그 다음에 14세기, 16세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물론 드라마니까 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4세기, 16세기까지는 거기에 의학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그 신선한 야채라든지 바이타민 C가 들어있는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을 먹지 못했을 때 스커비라고 하는 병 때문에 많이 죽었더라. 근데 보세요. 스커비라는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먹어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deficit이라고 하죠. 이런 결핍증을 deficit, D-E-F-I-C-I-T, deficit. 바이타민 C deficit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바이타민 C를 이렇게 citric fruit, 그러니까 시큼한 그런 과일들이라든지 또 그 뭡니까 이런 바이타민 C 서플리먼트 그런 영양 보조제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보충해주면 그 적어도 데피시트에는 걸리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 양리적 방법으로 그러니까 양리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intravenous, 그러니까 혈관 주사를 IV 주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고농도의 그 고용량 바이타민 C IV 주사를 맞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늘 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을 수는 없고 하루에 한 번씩 맞으면 두어 번씩 맞았다고 그래요. 코비드 19 환자들은 하루에 3번 정도 하루에 약 10몇 그램씩 이렇게 하루 총량이 10몇 그램을 맞았다고 합니다. 미국 그 FDA에서 권장하는 그 바이타민 C 1일 그 복용량이 얼마냐면 90mg입니다. 90mg. 그러면 90mg, 1000mg이 1g이니까 90mg의 약 11배가 1mg이고 그 코비드-19 환자들에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에게 중국에서 줬다는 그 양은 그 양의 90mg의 11배 곱하기 10배, 약 10g 이상을 줬다고 하니까 뭡니까? 11배 곱하기 10배, 그러니까 약 110배를 하루 복용 권장량의 110배를 먹은 게 아니고 그 혈관 주사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나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혈관 주사를 맞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암 환자들 여러분들께서 암 환우분들께서 의사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그런 것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바이타민 C 그 IV를 맞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의사가 오케이 하면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다면 드시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바이타민 C 그 알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알약들은 대부분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500mg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mg. 근데 그 정도를 먹어서는 우리가 양리적 효과를 나타낼 정도의 컨센트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500mg을 먹어서는. 그래서 그 저도 지금부터 약 한 달 전 정도부터 바이타민 C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부터 이제 면역력을 높이자 하는 생각으로 바이타민 C를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먹냐면 2g씩 하루에 3번 정도 물에 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약 6,000mg을 하루에 먹는 셈이죠. 우리 가족들 다 먹습니다. 뭐 우리 애들이랑 제 아내도 다 먹습니다. 근데 그 알약으로 먹지 마시고 알약보다도 100% 순도 100%의 그 바이타민 C 그 가루가 있어요. 그냥 물에 녹습니다. 바이타민 C는 물에 녹아요. 그래서 이게 몸에 남아있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농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intravenous IV로 그 링거로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알약 대신에 그 물에 타서 마실 수 있는 그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레모나가 그 바이타민 C 아마 제 생각에 1g짜리일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레모나가 없으니까. 500mg이나 아마 1g짜리일 것 같습니다. 그 레모나 속에 이 시큼한 맛, 레모나 이렇게 먹었을 때 시큼한 맛이 그 바이타민 C의 맛이거든요. 그 바이타민 C를 가루를 사십시오. 그래서 조금 달달한 꿀이라든지 뭐 과일 가루 스무디라든지 이런 거에 타서 마시면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아마존에 그런 바이타민 C 가루 100% 순도 100% 바이타민 C를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쌉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 자매님의 그 형부 되시는 분이 다음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저에게 이제 또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튜머가 얼마만큼 작아졌는지,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그러니까 또 다른 영상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니클로사마이드라고 하는
니클로사마이드라고 하는 그런 그 오래된 옛날에 사용된 요즘은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구충제가 있는데 그 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있습니다. 그걸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기분 좋게도 미국에서는 그 약을 구하기 힘든데 한국에서는 신풍제약이라는 곳에서 여전히 그 니클로사마이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동안 좀 우리 암 환우님들을 위한 그런 이런 비디오를 많이 못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정보를 나눌 것을 약속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그 막 채널이 그 컨텐츠가 막 섞이죠. 영어 그 클래스 그다음에 뭐 성경을 하는 클래스 이런 것들이 막 섞이는데 그것이 혹시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나누는 것도 그런 크리스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정말 영적으로 뿐만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불쾌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 받은 소명이 이런 다른 분들에게 봉사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이런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한 약이라든지 이런 항암에 관한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이 세상은 짧습니다. 누구나 뭐 몇십 년 후에는 다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개 중에 누구라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늘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것까지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고 영혼의 건강까지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COVID-19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동의하신 분들이나 어떤 증거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요 밑에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구충제가 또 항바이러스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양리학적으로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니클로사마이드는 지금 프랑스인가요? 어딘가에서는 지금 코비드-19에 대한 치료제로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충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계속해서 이 구충제를 드시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충제를 드시는 그런 암 환우 여러분들은 코비드-19에 걸린 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심지어 감기나 독감에도 걸린 분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는 그런 증거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